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의 공포썰을 길게 풀어 써보겠습니다. 어느 날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던 재학생인 민수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교 도서관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있었다. 도서관은 새벽 2시면 문을 닫기 때문에 민수는 아무리 늦어도 그 전에 돌아가야 했다. 그날따라 도서관은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자꾸만 뒷목이 서늘했다.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책에 집중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을 넘어선 시각, 도서관의 불은 꺼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거의 빠져나간 듯했다. 민수는 곧 문을 닫겠다는 방송을 듣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도서관 한 구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누군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였다. 놀란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열람실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조금 무서워졌지만 지친 나머지 목소리를 착각했다고 자위하며 걸음을 서둘렀다. 밖으로 나와 귀가를 하려는데 도서관 입구에서 민수는 무언가 개운치 못한 기운을 느꼈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3층 창문에서 시커먼 무언가가 그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부끄러움에 고개를 돌려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민수는 그날따라 유난히 오래된 흉가를 지나야 했다. 서울 한복판에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이 의아할 만큼 사람들이 기피하는 공간이었다. 오래전 저택이었지만 지금은 낡아빠져 수년째 방치된 상태였다. 당시에도 흉가에서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길을 걷는 내내 민수의 머릿속에는 그 흐느끼던 소리와 창문에서 보았던 무언가가 계속 맴돌았다. 그래도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귀가하려고 마음을 진정시키던 그는 흉가 앞을 지나칠 때 다시 한번 그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말았다. 이번엔 분명히 들었다. 똑같은 소리가 흉가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지만 민수는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뒤에서는 흐느낌이 점점 커지는 듯했다. 민수는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갔다. 그리고 그날 밤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자꾸 창밖에서 눈이 마주치는 느낌이 들었고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침대에 누워서도 그는 계속해서 귀에서 울리는 흐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 이후 며칠 동안 민수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일상생활로 돌아갔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공부하려고 집에 들어서던 순간 문득 집 안에서 기이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썩은 내음이 코끝을 찔렀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하수구 냄새 같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역겨웠다. 민수는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이런 냄새가 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냄새의 근원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이상한 기분이 든 민수는 혹시나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근처의 친한 친구 수진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 수진은 민수의 이야기를 듣더니 자신도 가끔 귀신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수진은 집안에 앞뒤가 깃들었는지 의심스러워했다. 다음 날 그들은 무속인을 찾아가기로 했다. 무속인은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흉가에서 흘러나오던 흐느낌이 이승을 떠나지 못한 영혼의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주었다. 흉가는 과거 불행한 사고로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은 장소였다고 했다. 힘들게 떠도는 영혼들이 민수를 따라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격려의 말을 듣고 돌아온 민수는 그날 밤 용기를 내서 지하실로 내려갔다. 쏟아지는 비가 빗발치는 소리와 함께 그는 플래시로 지하실을 뒤져보았다. 그런 그곳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보았다. 그건 고요한 얼굴을 한 여자의 모습이었고 그를 향해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했다. 순식간에 놀라움과 공포가 몰려와 민수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깨어난 그는 그 모든 것이 악몽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전기가 갑자기 나가고 집안에서 들리는 무언가의 속삭임, 가끔은 자신의 캐비닛이 저절로 열리는 것을 느끼면서 민수는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었다. 결국 민수는 이 경험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고 시간이 흐르자 차차 핀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 깊은 밤이면 그날의 흐느낌이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한 신용이 있곤 했다. 그리고는 민수는 다시금 그 길을 지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의 기억 속의 그날의 사건은 결국 미스터리로 남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민수에게 있어 그 사건의 기억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유령을 목격한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한다. 사건은 작년 이맘때쯤, 즉 가을이 깊어가고 낙엽이 뒹구는 시기에 일어났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유난히 조용했고 달빛이 유난히 밝게 아파트 단지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간단한 산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아파트 단지 내의 작은 공원을 따라 걷는데 기분 나쁘게도 주변의 모든 것이 평소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다.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했다.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매끄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기분 탓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이상한 점은 그녀의 발이 지면에서 약간 떠있는 듯 보였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착시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올수록 점점 더 확실해졌다. 그녀는 진짜로 땅에서 몇 센티미터 떠 있었다. 그녀가 내 근처에 다가오자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로 향했지만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허겁지겁 엘리베이터의 타고 버튼을 눌렀지만 엘리베이터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쯤 등에 소름이 확 돋는 소리가 들렸다.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였다. 누군가가 여기 왜 왔어? 라고 나지막히 중얼거렸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고 공포에 질려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뛰어나왔다. 계단을 통해 아파트를 올라가며 신경질적으로 손전등을 켰다. 이상한 점은 내가 계단을 오르는 동안 누군가가 발소리를 내며 따라오는 소리를 계속 들었다는 것이다. 겨우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거친 숨을 내쉬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창문 너머로 어디선가 날아오는 은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벤치 옆에서 몇 년 전 한 여성이 불행하게도 생을 마감했으며 그날 이후로 그녀의 영혼이 여전히 그곳을 배회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 후로는 밤에 혼자 산책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매년 이맘때면 그 일이 떠올라 몸서리를 치게 된다. 어찌되었든 그 여자가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끔찍한 기분은 떨쳐버릴 수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늦게까지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집까지 가는 길은 조용하고 한적했다. 도로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주변에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길을 수없이 다녔기 때문에 평소처럼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집으로 걸어갔다. 그러던 중 왼쪽 골목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자연스레 시선을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날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무시하려 했으나 왠지 계속 신경이 쓰였다. 조금 불안해진 나는 이어폰을 빼고 주변을 살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어쩐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다. 빠른 걸음으로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문득 뒤에서 조용히 발소리가 들렸다. 발소리가 나와 동일한 속도로 따라붙더니 내 속도가 빨라지면 그도 빨라지고 느려지면 느려졌다. 난 호기심과 동시에 공포가 몰려왔다. 용기를 내어 뒤를 돌아보려 했으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날 짓눌렀다. 집에 도착할 즈음 발소리는 거의 바로 내 뒤에서 멈췄다. 재빨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갔다. 한동안 난 숨을 죽이며 문 너머를 귀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잘못 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 무렵 문 너머에서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내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어 난 점차 그 일을 잊어갔다. 그러다 어느 날 늦은 밤 집에 돌아와 문을 열렸는데 문틈 사이로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와 있었다. 날 지켜보고 있다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나는 바깥을 살폈지만 여전히 거리는 아무도 없는 듯 고요했다. 두려움이 밀려왔고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생각에 그만두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다시 안심하게 되었지만 얼마 후 또다시 그 낡은 종이가 나타났다. 이번엔 곧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쓰여 있었다. 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면의 나날을 보냈다. 집 안에 있을 때조차 누군가가 지켜보는 것 같아 커튼도 치고 방문도 잠그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집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만 집 안은 고요하기 그지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부엌 쪽에서 다시금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두려움을 가득 안고 서서히 부엌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끔찍한 것이었다. 부엌 창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앞으로 작은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가 침입한 것 같았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난 재빨리 돌아섰고 그곳에는 그림자 같은 형체가 서 있었다. 형체는 흐릿했고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그것이 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림자는 사라졌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그 후 난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생각에 작별을 결심했다. 이사를 계획한 후 최대한 빨리 짐을 챙겨 떠났다. 몇 년 후 난 그 집 근처를 지나갈 일이 생겼다.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며 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오래된 집 앞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다. 그것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일그러진 웃음을 지으며 날 바라보고 있었다. 당시에 공포가 몰려왔고 나는 두 발로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것은 아마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원했던 것일지도 모르기에 난 그 후로도 그늘진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언제 어디서나 날 지켜보는 그 눈길을 말이다.